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자, 오늘 영상 드로이센의 항공권 읽는 법 첫 번째 영상.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부분만 확인해 놓아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당황할 일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항공권, 보딩 패스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의 보딩 패스는 공항에서 항공권과 바꿔주는 비행기 탑승 입장권이기 때문에 항공권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는 항공권은 어떤 것이냐? 예전에는 페이퍼 티켓이라고 해서 실물로 된 항공권을 주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디로 떠나라면서 여권이랑 같이 끼워주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자항공권이라는 걸 주죠. 이 티켓의 E는 일렉트로닉의 약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티켓, 일렉트로닉 티켓, 전자항공권이 되는 겁니다. 전자항공권은 실물로 주는 항공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메일로 항공권의 내용을 보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이 항공권을 들여다보지 않거나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 전자항공권이라는 걸 실제로 한번 볼까요? 사진의 항공권은 제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탔던 항공편의 항공권입니다. 이건 제 개인 이메일이고요. 이 개인 이메일 안에서 전자항공권을 열어본 겁니다. 안에 잔뜩 영어가 적혀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자항공권이고, 이걸 출력해서 갖고 있으면 예전의 페이퍼 티켓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항공권의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체크해 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항공권을 읽을 줄 알아야겠죠. 일단 전자항공권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자면 항공권의 일련 번호와 탑승객 정보, 내가 타고 갈 비행기의 여정, 항공료 지불 내역, 기타 안내사항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항공권의 포맷은 모든 항공사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함한 내용 자체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기준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항공권 중 일련 번호와 탑승객 정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에이전시, 에어라인 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라오 에어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라오 항공에서 직접 발권한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발권했는지까지 모두 맞아야 정상이겠지만 이용객 입장에선 확인해야 할 더 중요한 사항이 많으니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없는 형식의 항공권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정확히는 이름의 스펠링입니다. 이 스펠링이 여권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여권이라는 게 뭐죠? 여권은 여러분이 해외에서 사용하게 될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항공권과 신분증의 이름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대충 발음 비슷하니까 넘어가면 안 되냐고요? 여권과 항공권의 스펠링이 약간 다른데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100% 확률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 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운이 좋았었던 경험을 남들에게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권된 후가 되니까 이걸 수정하려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거 아끼려고 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가면 운이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원래 괜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면 입국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 성과 이름은 슬래시로 구분지어 놓습니다. 슬래시 앞쪽이 성이고 뒤쪽이 이름이 됩니다. 자, 특히 영어로 되어 있는 웹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을 하다가 보면 surname, family name, last name, middle name, first name, given name, forename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딱 정리를 해보면요. surname, family name, last name이 성입니다. first name, given name, forename이 이름이고요. middle name은 한국 사람에게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테니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성과 이름이 뒤집혀 있다. 그럼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돼요. 누가 봐도 김씨, 이씨, 박씨 등등 성과 이름을 실수로 바꿔 쓴 거를 알 수 있지 않겠냐고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뒤에 붙은 MR은 뭘까요? 미스터죠.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남자 여자 구분을 위해서 남자는 미스터, 여자는 미스나 미세스를 씁니다. 아이들은 예약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동의 경우는 CHD, 차일드의 약자죠. 그리고 UI의 경우는 INF, 인펀트의 약자로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미스터와 미스 정도만 많이 쓰이니까 내 성별과 맞는지 간단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름에 모든 게 문제가 없어도 성별이 바뀌게 되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되는 겁니다. 여권과 모든 게 같아야 한다는 점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항공권 번호입니다. 여기서는 E-티켓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굉장히 찾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에서 E-티켓 넘버라고 이렇게 따로 안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공권에 표기된 내용 중에서 13자리의 숫자로만 구성된 번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항공권 번호가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렇죠. 실제로 발권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 옆으로 가볼게요. 데이터 오브 이슈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슈라는 것은 발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발권이 된 날짜를 의미해요. 앞쪽 숫자가 1, 가운데 영문이 달, 제일 끝의 숫자가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항공권은 2019년 11월 20일에 발권이 된 항공권이라는 걸 의미하죠. 1월에서 12월까지 달별 영문 약자 표기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의 설명란에 따로 제가 적어 놓았으니 그걸 참조해서 몇 월 달인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발권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항공사 수수료를 11월 18일에 낸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항공권은 11월 20일에 발권된 거니까 발권 전에 항공사 수수료를 냈죠. 지난 영상을 통해서 발권이 되기 전에 항공권과 관련한 항공사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수수료로 낸 건지 잘 한번 알아봐야겠죠. 정상적으로는 항공사 쪽으로 수수료를 낼 것이 없을 날짜에 돈을 낸 게 된 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뭘까요? RLOCQV라고 되어 있고 영문으로 5글자가 보이네요. RLOC는 레코드 로케이터를 의미하고요. QV라는 것은 항공사 고유 코드를 의미합니다. QV는 라오 에어라인의 코드예요. 이 부분은 제가 곧 다시 제대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레코드 로케이터라는 것은 기록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PNR 넘버, 즉 예약 번호를 말합니다. 이렇게 RLOC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PNR 넘버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 항공사에서 어떠한 조합으로 PNR 넘버를 구성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영문이나 숫자 혹은 이 둘이 조합된 코드를 쓰며 그 길이도 5글자에서 7글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항공사의 경우는 5글자를 쓰며 RWSNL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여간 PNR 넘버는 어딘가에 표기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게 PNR 넘버인지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어떤 게 PNR 넘버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항공권이라고 불리우는 문서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상태에서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공권 번호의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13자리의 항공권 번호가 안 보인다. 그럼 이건 항공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련 번호가 없는 티켓이란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항공권 번호의 유무가 된다는 겁니다. 항공권 번호의 유무는 곧 발권 여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꿀팁, 항공권을 받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항공권 내의 이름과 성을 확인하는데 이것이 여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특히 스펠링이 같은지, 성과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지를 본다. 만약에 틀리다면 판매처나 항공사에 연락하여 수정해야 한다. 발권 후라서 비용이 들겠지만 이것 역시 지난 영상의 꿀팁에서 알려드린 항공권을 고를 때 알아봤던 기준인 그 수수료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두 번째, 성별에 대한 확인을 한다. 세 번째,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항공권 번호를 확인한다. 네 번째, 발권이 된 날짜를 확인한다. 다섯 번째, 예약 번호, PNR, RLOC, 레코드 로케이터 등의 항목이 있다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파악해 놓는다. 이렇게 오늘 알아본 항공권 읽는 방법은 그 안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려드린 순서대로 항공권을 살펴보신다면 1차로 확인할 것은 다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출발지, 목적지 등이 빠졌죠. 이것도 당연히 항공권 안의 내용 중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 전자항공권에서 확인해야 할 두 번째 여정 부분을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보고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읽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